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3월 10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산주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을 보면서 유럽에서도 이런 자강론이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재무장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핫하게 올랐던 이슈 중에 한 개가 바로 EU 집행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재무장 시대다. 8,400억 달러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런 유럽에 대한 재무장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 방산에 대한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요건 이제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조금 출처를 해 봤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우리가 많은 납품이 이루어졌던 과정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유럽 시장 쪽으로 이런 점유율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 대한 이런 자주국방 이슈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 대한 방산주들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전 세계 국방 예산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방산 수출에 대한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료는 2021년도까지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기 수출은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42%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약 11%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 회담 이면에는 우리가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이슈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한국 그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와 그 미국을 제외하고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요 무기 수출 국가들에 대한 증감률은 어떻게 바뀌어 왔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아가 좀 더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국에 대한 부분에서 자금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수출에 대한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 다만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을 확보했던 것이 바로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산 8대국, 수출 8대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방산 수출 5대국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방산 ETF가 총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가지는 미국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ETF라 보시면 되고, 3가지는 한국 방산만을 위한 ETF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장 많은 ETF의 포함 횟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슨, 하나시스템, 풍산이 총 3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과정들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가 약 2번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번씩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방산주를 고를 때는 기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ETF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편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로템이 현재 92,900원에 대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이제 하나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얘기를 하면 이제 세 종목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렇게 해서 방산주 세계의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독수리 의용제 기업을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풍산, LR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로템 이렇게 5개고 한 가지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이 주로 납품처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전차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로템에 대한 강세가 결국 하나시스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산주 두 가지 종목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수익률 집계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오늘 시간을 기준으로 그만큼 이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풍산이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풍산은 탄약과 탄두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K방산에 대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에 따라서 이런 탄약 및 탄두에 대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고, 과거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풍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풍산에 대한 재평가도 상당 부분 나타날 거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7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